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 토픽 제목은 버핏 내가 죽으면 현금 90%로 S&P 500 펀드를 사라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버핏의 말입니다. 이게 맞는지 S&P 500 펀드를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S&P 500 펀드 산다는 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을 매일매일 찍습니다. 요새는 돈으로 찍지 않고 그냥 전산 입력으로 합니다. 얼마나 돈을 늘리기 쉽겠어요. 돈은 쓰고 싶고 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 돈을 찍는 이 인플레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게 됩니다. 한국인들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1위는 부동산입니다. 한국인들은 돈이 생기면 땅을 삽니다. 옛날부터. 부동산을 사면 그게 돈이 그렇죠. 돈의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 부동산을 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로 변모했고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가 이제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그 돈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 돈을 방어해 줍니다. 현금을 통장에 갖고 있으면 그 통장의 그 현금의 구매력이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증가하거든요. 왜?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니까.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너무 협소하고 서울 아파트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부동산이면 미국인들은 뭐냐? 주식입니다. 미국인들은 자동적으로 주식을 삽니다. IRA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다우지수였고 지금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뭐 이렇게 있는데 S&P 500이 화두니까 S&P 500 서울 아파트와 S&P 500이 한국인과 미국인의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1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인플레이션 방어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인데 보통 보니까 1986년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에 100이니까 10배가 올랐죠. 근데 이걸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2000년도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20이었으니까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인플레이션 방어 잘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통장에 넣어둔 사람과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이렇게 벌어진다. 물론 이자는 좀 붙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S&P 500만 되냐? 코스피는 안 되냐? 뭐 코스피도 보니까 2000년도부터 800에서 한 3000, 4배는 안 되는데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될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보면 이게 연봉 차트인데 5년선이 지켜지질 않아요. 훅 들어와요. 한 번씩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에 적합하지 이거를 장기 운용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뭐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것보다는 코스피는 단타하면서 수익을 보는 또는 게임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그중에서 서울 아파트, 그중에서 강남 아파트를 사야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미국은 뭐 괜찮냐? 미국은 괜찮습니다. 다우지수의 역사인데 다우지수가 보면 198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5년간 1000에서 만까지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연봉 차트인데 보세요. 5년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음봉도 거의 없어요.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쉬는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 아파트도 쉬는 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또 이번에는 2010년도부터 15년간 상승했어요.
4배 정도 올랐는데 2000년도 치면 뭐 4배 정도 오른 거죠. 2000년도부터 4배 정도 오른 거고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5년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음봉이 있긴 한데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 안정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을 때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은 좀 다소 4배니까 좀 낮죠. 다소 낮은 겁니다. 아주 낮은 건 아니고.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수익률이 낮다면 나스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한 7배 정도 올랐어요. 2000년도부터. 근데 나스닥은 보면 변동성이 좀 있어요. 5년선을 겨우 지키긴 하는데 5년선을 가끔 이탈합니다. 음봉도 하나 큰 게 생기고 코스피보다는 뭐 훨씬 안정적이죠. 코스피는 사실 미국 주식에 비하면 사실 코스피 여러분 투자하는데 코스피 투자할 필요 없어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저도 익숙치 않아서 코스피 보는데 안정성이 낮다고 하는데 코스피보다는 훨씬 높죠. 근데 아무튼 그 미국 주식 중에 세 개 중에 안정성이 조금 낮고 수익률은 월등하다. 7배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화두인데 이거는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보다는 세고 나스닥보다는 약한데 5년선을 대체로 지켜요. 대체로 지키니까 안정성도 적절하고 수익률도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버핏이 말한 것 같고 그 다른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우는 30 종목입니다. S&P 500은 500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 모를 그런 사실 30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삐끗하면 타격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S&P 500을 추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가 이제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방어하는데 그렇죠.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적절한 가격에 살 집을 사라 이거예요. 물론 광역시나 시 정도, 광역시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광역시 이상일 텐데 광역시나 수도권에 있는 집을 적절한 가격에 사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살 집은 언제라도 살 수 있습니다. 0살부터 뭐 100살까지 언제라도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언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거주의 안정과 인간다움 삶 게다가 인플레이션 방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집을 사는 거예요. 살 집. 근데 이제 너무 비싼 집을 사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지금 벌고 있으면 노후만 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후를 대비할 때 저는 뭘 추천하냐? S&P 500 적립식 투자를 권합니다. 근데 이것도 적어도 25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으면 안 돼요. 40살 이전에 시작을 해야 돼요. 40살 이전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보면 이걸 다우지수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S&P 500이 보면 2000년까지 내리 상승했고 중요한 거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방에 목돈을 때려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게 지금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내려갈 때 또 주식이 내려가면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면 얼핏 보기에도 50% 적어도 40% 이상 손실이 나거든요. 1억을 10억을 때려 박았다. 그러면 4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25년간 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한번 행보를 하면 10년 이렇게 행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불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 내리 15년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10년 동안 불입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타이밍에 걸리더라도 10년 뒤 적어도 15년 뒤부터는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들어간다 보세요. 지금은 꼭지인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큰 돈을 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적립식 펀드를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횡보장이 오더라도 10년 동안 적립식으로 붙고 그 다음부터 10년 뒤부터 이런 또 상승장이 옵니다. 15년 동안. 미국은 그랬어요.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S&P 500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S&P 500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매월 예를 들면 내가 뭐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50만 원. 5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매월 S&P 500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노후 대비는 충분하다. 퇴직연금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게 낫고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신뢰가 있는 게 왜냐하면 다우지수 역사를 보면 1975년도에 500이었어요. 500. 1975년도 그 전엔 더 낮았겠죠. 1975년도에 500이었고 그 뒤로 쭉 올라와서 지금 4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한국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중간에 쉬는 때는 있지만 이 쉬는 때에 걸릴 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적립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꼭지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40살 미만이라면 계속 매월 S&P 500 뭐 불안하면 다우라도 저는 S&P 500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을 매월 일정 금액 불입을 하면 25년간 불입을 하게 되면 노후 생활은 아주 풍족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의 집이 있고 노후를 대비했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럼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건 뭐 언제라도 돈만 있으면 하는 건데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도 보면 내리 10년 쉽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내리 여기서 보면 2008년도부터 거의 2017년 10년을 쉬어요. 내리 10년 쉬고 또 오르고 서울 아파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리 10년 쉬는 동안 사면 안 되고 쉬고 나서 올라갈 때 적절한 타이밍에 서울 아파트를 사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윤택한 생활도 하고 노후 대비도 하고 큰 돈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